넌 손님이다 시어머니 한마디에 무너진 12년의 진실. 가족이라 믿었던 시간의 끝. 결혼 12년 차 며느리가 시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범한 주말, 손주 얼굴 보여드리려 들른 자리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들 보러 오는 손님이지. 12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며느리가 용기 내어 그 말의 의미를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시누이가 그러더라. 내가 우리 가족이랑 섞이려는 게 불편하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누나가 내 얘기 많이 했어. 엄마한테도 너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대. 12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녀의 뒤에서 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도 둘 있고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잘 지내는 편이라고 믿었죠.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함께 만들고 시어머니께서 손주들 보고 싶어 하시면 언제든 데리고 갔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나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겼고요. 물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도 한 분 계셨는데 저보다 3살 위세요. 결혼해서 따로 사시지만 자주 연락하고 지냈죠. 특별히 친한 건 아니었어도 불편한 사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가끔 카톡으로 안부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게 평범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좀 뵙자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들렀죠.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주말에 잠깐 들러서 점심 먹고 오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고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들 귀여워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남편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시어머니와 요리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보시는 거예요.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죠. 얘야, 네. 어머니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들 보러 오는 손님이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지?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 말을 들은 듯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2년이요. 12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이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손님으로 왔다 간 거였나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핑글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옆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당황한 듯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수저를 드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신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말실수 아닐까? 말실수? 그게 말실수로 나올 말이야? 여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12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 문장으로 부정당했는데 예민한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지. 그 말이 왜 그 순간에 나왔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여쭤보기로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게 내 시누이가 그러더라 시누이요? 내가 우리 가족이랑 너무 섞이려고 하는 게 불편하다고. 자기 엄마 아빠를 너가 뺏어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신우이가요? 제가 잘 지낸다고 믿었던 신우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나도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자주 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랑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은 아니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고 명절 음식 함께 만들고 손주들 데리고 가고 그 모든 게 제가 선을 넘은 거였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너무 우리 집 사람처럼 구는 게 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게 허상이었던 거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따졌습니다. 당신, 신우이가 나한테 대해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신우이가 어머니한테 내가 너희 가족이랑 섞이는 게 불편하다고 했대.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 하신 거래.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 뭐. 누나가 전에 나한테도 말했거든. 내가 너무 자주 오고 엄마 아빠랑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했지.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근데 누나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엔 엄마한테도 너 조심하라고 몇 번 말한 것 같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누나가 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벌써 12년이야. 12년 동안 신우이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잘 막았어야 했는데. 막았어야 했다고요? 남편의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결국 남편도 알고 있었으면서 방관했던 거예요. 저는 혼자 12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으며 노력했는데 정작 그 가족들은 제 뒤에서 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무슨 소리야. 나는 당연히 내 편이지. 편이면 왜 말 안 했어? 왜 누나가 그런 얘기할 때 제대로 막지 않았어? 왜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을 때 바로 정리하지 않았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쌓아온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그동안 노력한 게 의미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며칠 뒤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언니,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응, 뭔데? 제가 시댁에 너무 자주 가는 게 불편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신우이가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제가 부모님이랑 너무 섞이려고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게 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신우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웠어. 내가 너무 자주 오고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명절 때도 너무 열심히 하고 마치 내가 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좀,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긴 한데 며느리잖아.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선이 있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선이 있다고요? 그럼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명절에 와서 음식만 만들고 가는 게 선인가요? 손주 얼굴만 보여주고 바로 가는 게 선인가요? 언니,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면 되지. 꼭 가족처럼 지낼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신우이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시댁 안 갈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12년 동안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가족은 나를 손님으로 생각했잖아. 더 이상 손님 노릇하기 싫어.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필요 있어. 내 마음을 지켜야 하니까. 남편은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알았던 거죠. 그 뒤로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인사드리고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 남편이 아이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따로 일이 있다고 하고 안 갔죠. 시어머니께서 몇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얘야, 요즘 왜 안 와? 내가 그때 말 잘못한 거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도 이제 그 선을 지키려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말투에서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신우이도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요즘 왜 안 와? 엄마가 서운해하시던데. 언니가 원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거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언니가 저한테 그러라고 했잖아요.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라고요. 신우이는 할 말이 없었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어머니도, 누나도, 아내도 모두 불편해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한테 선을 그었잖아. 나도 이제 그 선을 지키는 거야.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12년 동안 나는 가족이라고 믿었어. 근데 너희는 나를 손님으로 봤잖아.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명절 스트레스도 줄었고 시댁 눈치 보는 것도 없어졌어요. 물론 서운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엄마가 많이 후회하시더라. 그때 그런 말 안 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는 12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어. 근데 너희 가족은 나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했던 그 말이요.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지. 그 한마디가 12년을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냥 넘어갔다가는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관계가 무너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 그 뒤에 숨은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신우이의 영향이었고, 남편의 방관이었고, 그 가족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억울함도 미움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12년의 노력이 한 문장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는 아니란 것도요. 저에게 가족은 함께 나누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도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도 않고요.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최소한만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가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1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한마디로 부정했던 건 저쪽이니까요. 남편은 가끔 제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깨진 유리컵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 지키면서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상처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충분히 노력했어요. 1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죠. 말 한마디가 평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마음은 그저 한순간의 문장으로 지워졌지만 그래도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 같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